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봉호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이해하는데 서로 다른 이견들, 서로 다른 해석들, 자, 그 해석들이 원문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자, 이 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삼국사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김부식의 10명의 역사관들이 만든 우리나라 정통 사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25개의 국가들의 기록들이 담겨있는 중국 25사, 그리고 청나라 사서 뭐 이렇게 빼면 또 24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는 또 18개의 국가들의 책, 그래서 18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과 그 다음에 중국 25사의 기록을 비교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당나라 때 고구려 백제와 싸운 기록, 이렇게 본문에도 있지만 그 뒤쪽에 열전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떠한 나라였고 부여는 어떠한 나라였고 이렇게 동의 쪽에 관련돼서 기술된 열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중국 이제 마지막 왕조 청나라 때 청나라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고구려 빼고 만주에 있던 여러 가지 나라들을 기술한 종합책을 써봐라, 사관들한테 시키죠. 그게 이제 만주 원류고예요. 이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 다 담겨 있고 더 자세하게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역사책 일제시대 때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신채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일제한테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외국단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책을 남기셨죠. 신채호 선생님은 고구려의 서쪽 영토를 어디까지 보셨냐면 이 채널의 영상 고구려의 서쪽 영토를 찾아라. 제가 광개토대왕 비석기에 이제 토요콘 티벳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부산을 지나서 염수에 이른다. 부산은 경상도의 부산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부산은 어디냐? 감숙성이다. 자, 그래서 고구려 서쪽 영토를 실크로드에서 쭉 가다 보면 쉬어가는 것, 돈왕석굴 그 근처까지라고 보셨습니다. 고구려 서쪽 영토요. 그러면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 보셨냐? 자, 신채호 선생님 백제 영토를 자, 구당서를 보니까 자, 백제가 월주까지 이른다. 베트남 위에요, 월남. 예, 그래서 월주까지 이르고 외해까지 이르고 문헌비고에 보니까 월안구천의 옛날 도시가 다 수천 리가 백제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동쪽과 남쪽 다 백제 땅이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자, 삼국사기 유연제노 5월을 굴복시키고 뺏어 가졌다라는 기록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왜 우리 한국사 역사에는 기술이 안 되어 있느냐? 신채호 선생님은 김구 상해 임시정부 때 이승만이 국무총리가 되자 그렇게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뛰쳐나오셨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신채호 선생님의 이런 이론이 하나도 인정을 못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은 자, 이 책입니다. 자, 중국 25사. 자,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을 가장 쉽게 번역한 책이에요. 굉장히 번역의 수준이 높고요.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번역들이 국사편찬위원회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조악하게 잘못된 번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쉽고요. 이 책을 쓰신 이제 문성재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 중국어과죠. 중국어과. 그리고 중국 난징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예, 문학어학으로.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세련되고 각주도 굉장히 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번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원문 자체가 되게 작아요. 이렇게 두 줄, 뭐 있고 원문이 이제 한 분으로 적혀 있죠. 각주를 굉장히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각주의 순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많고요. 또한 언어 비교학으로도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책을 볼 땐 번역이 잘 된 책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각주는 이런 이제 번역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왕훈기 책도 이런 각주가 굉장히 길죠. 참조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백제의 요소 경영,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문을 조금 읽어보시면 요서를 백제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요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요동과 요소를 나누는데 이제 국경이에요. 이게 국경이고 고려시대 때 조선 위 때 이제 요나라 거란족이랑 싸우죠. 그래서 이게 요나라거든요. 요나라의 요동과 요소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한반도에 때려 넣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그 내용이고요. 한국사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고, 자, 이런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말이 안 되네. 요서가 여기일 수가 없는데 해서 난하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황하가 아래고 난하가 여기인데요. 북경 오른쪽 난하를 기준으로 요동과 요소를 나눠요. 그래서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구려가 요서는 백제가 다스렸네. 그럼 한반도에서 백제가 요서가 다스렸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원서 내용에 보면 북이 기마민족이랑 막 싸우거든요. 기마민족이 배 타고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마민족이랑 싸우거든요. 그러면 요서 여기네. 그리고 지역명이 막 나오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90% 이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의 영상에서 다루는 건 이거죠. 요는 나라가 아니다. 요는 우적도를 통해서 국경의 끝. 왜냐하면 여기가 한사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 여기 보면 고려성이 북경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에 목룡보탑이 있는데 이거 다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 고구려 최대 영토가 진짜 여기까지냐. 이 유적과 유물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일식 기준, 우리의 고유한 일식 기준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두 군데서 나오죠. 이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역사의 지역명이죠. 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고구려는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여기 있고 백제 여기 있네. 백제 여기까지 왔네. 하지만 백제는 한반도고 신라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신라를 설명을 못하죠. 제야사학자들은.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제야사학자, 이 대부분의 제야사학자의 입장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해석을 통해서 한번 원문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책 한번 보실게요. 같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 해석으로 이해가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진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진서에 이제 마한전 한나라,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아니고요. 이제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입니다. 칸나라는 마한 진한 변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 아틀라스 한국사에 보면 마한 진한 변환이 한반도에 갇혀 있는 꼴이죠. 하지만 원서랑 비교해보면 맞지 않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숙신에 대해서 숙신은 주신, 뭐 여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각주로 달아놓으셨습니다. 각주로 달아놓으셨고요. 자, 숙신은 불암산에 있는데 불암산은 어디냐? 여기 바이칼 호수 아래 여기 브르칸. 그래서 브르칸산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이 불이 그러니까 부여족이죠. 부여족이 이 바이칼 호수 왼쪽에 살고 있죠.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신이 오른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불암산에서 그다음에 부여가 한 60날 정도 가면 숙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여에서 60일 정도 가면 여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불암산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송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송서. 자, 이 송서는 고려시대 송나라가 아니고요.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송나라입니다. 송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기술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 각주를 또 멋있게 달아놓으셨죠. 고구려는 이제 돌고래에 퀼테긴 비석에 베클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산스크리터 해석서인 이제 버머잔명에 무크리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고리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도대체 맥은 뭐냐? 맥코리, 무크리 뭐 이렇게 하는데 맥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맥 쪽의 하나니까요. 근데 이 일본석에 보면 이 맥을 박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설문해자라는 중국 우편이죠. 우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박은 늑대다. 그래서 늑대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자, 이 그 중국 지금 현재 진서, 송서, 남제서, 위서, 양서, 주사, 남사의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술했는데요. 대부분 고구려 장수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광고토대왕의 아들이죠. 가장 강성했던 때에 고구려를 많이 담아놨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장수왕이 이름이 고련인데요. 장수왕이 대부분 이 나라들한테 조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송이죠. 이게 이제 송사란 말이에요. 송은 어디냐? 수도가 건강이에요. 건강은 어디냐? 중국에서는 이 건강 지역을 신라의 일식기로, 그러니까 신라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 난징, 항저우, 수조우 쪽에다 갖다 박는데요. 자, 건강을 저는 무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장을 따라오는 물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나라의 위치기도 하고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우한 폐렴의 그 도시 무안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 고려니 이제 동진, 진나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진이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동진에 흰 얼룩말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3년 존속한 나라. 또 동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유송이죠. 송나라인데 이제 유씨의 나라라서 송이 59년. 자, 고대의 나라들, 고구려는, 백제는, 신라는 거의 한 1000년 됐고요. 그죠? 고구려도 거의 한 800, 몇 년이에요. 거의 한 900년 가까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신라도, 부역까지 합치면 그렇겠죠.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한 660년까지니까는 한 7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기껏 존속국 연도가 100년, 59년 된 나라인데요. 이 고대나 중세의 나라들은 국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법, 정비체제,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세금,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잘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오직 59년 존속한 나라가 이제 유송, 수도가 건강입니다. 똑같아요. 예, 건강. 뭐라고 하냐면 유송의 나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사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구려는 넌 정동 장군으로 우리가 불러주겠다. 백제는 너는 진동 장군으로 불러주겠다. 동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직함을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송나라 유송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야, 고구려, 백제 요수를 넘고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 조정에 공물을 바친다. 이런 참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요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서 기록에 구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치우천왕의 나라가 구리로 발음하는데요. 9개의 종족이죠. 자, 9개의 종족이 여러 군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보면 이제 구이의 나라들 바다 너머에 산다라고 나옵니다. 황하가 이렇게 있죠. 이 CCTV 장면인데요. 자, 뭐 우이, 레이, 회이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바다 넘지 않죠. 황하를 사서에 보면 다 바다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황하 바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수를 넘고 저는 이제 요의 기준을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한사군을 다 이쪽으로 봅니다. 대방, 낭랑 다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면 근처 지역명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지도에. 요수, 이거 이제 요하죠. 여러분 하가 뜻하는 게 뭔지 아시죠? 황하를 하라고 합니다. 요수, 각종 지역들이 이제 지류들이 요수인데 요수를 넘고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에 온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또 연은 어디냐? 또 연나라가 굉장히 나타납니다. 자, 연을 우리가 알면 이제 북경 지역을 주로 연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연은 어디냐? 과연 진짜 연은 어디였냐? 자, 연을 보면요. 이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고요. 고구려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북방민족, 선비족들 살고 있잖아요. 이 선비족들 중에서 이제 동호의 한 갈래다. 이 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오래될 고자에 달 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숭상시하는 국가, 음력을 세는 국가, 이슬람과 우리 동이족이죠. 자, 그래서 이 동호의 선비족이 이쪽에서 항상 진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당나라 시절에 이제 낙양과 시안이 수도잖아요. 당나라 때 여기 이제 위구르도 있고 토번도 있는데요. 안사이난이라고 있습니다. 이정기의 제나라가 산통반도에서 낙양을 불바다를 만들죠. 자, 그리고 안사이난, 안록산의 난이 자, 시안과 낙양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호연으로 해요. 연나라라고요, 여기가. 예. 왜 여기를 연으로 하겠어요? 다 여기가 연이라는 얘기입니다. 호연. 자, 그리고 또 토번도 시안을 불바다로 만들죠. 여기를 점령해 버린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 일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선비족들, 동호의 나라 연은 여기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사서의 기록과 일치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선비족들이 이쪽에서 이제 진출한다고. 왜냐면 고구려 땅을 왜곡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항상 연은 낙양이죠. 그 다음에 동진, 유송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주에는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기존 그 이론대로 연은 역사적으로 하북성 동북부다. 이 베이징 국경이다. 이렇게 중국 애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각주를 달아놓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 각주에 또 이런 기록 나눠주셨네요. 삼국사기의 최치원 열전에는 유연제노 5월을 침공하고 어지럽혔다. 이 어지럽힐 요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채널의 영상에서 대만 한자 사전이나 우리나라 옥편에서 보면 어지러울 요가 아니고 굴복시킬 요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굴복시키고 침공이 아니고 빼앗아 가졌다. 그래서 유연제노 5월을 고구려 백제가 다 뺏어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이 지도가 맞겠죠. 이 지도로는 유연제노 5월까지 못 가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사서별 기준으로 간략하게 지금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동진 103년 지속하다 망한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유송 59년 지속하다 망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남제서 기록을 보실 건데요. 23년 지속하다 망한 나라입니다. 자, 모두 수도가 건강이에요. 자, 건강을 여기로 보겠습니다. 자, 남제서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가장 문제가 되는 역사책이죠. 여기도 뭐죠? 이 남제가 고구려는 사신을 통해서 항상 공물을 바쳤다. 외교 사신이 온 거죠. 바닷길을 통해서 사신과 항상 오갔다. 바닷길이요. 황하. 계속 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제 이 남제가 고구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맹을 맺고 남제, 원래 제가 여기죠. 제가 산동반도인데 남쪽에 있으니까 남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안에 있던 남제와 고구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제가 자, 적으로 맞설 나라는 우리는 위나라다. 북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과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남제서 58의 열전 4 부분이 내용이 없어요. 삭제됐어요. 이게 판본인데요. 후대 판본인데 고구려에 강성했을 때와 백제가 북위를 격파한 내용이 없다고요. 여기가. 그 부분이 사라졌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원문 결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남제서의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중국 애들이 보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 올 때 온갖 중국의 유물과 책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 분명히 이 원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화대혁명 때 불에 안 타고 개인적으로 역사책들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 반드시 파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제서 58 열전 4예요. 자, 이어지는데 백제도 결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이 이제 북이라는 국가가 이제 백제와 전투를 벌여요. 여기 보면 두 차례 침공을 해오는데요. 북이가 백제한테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한 차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공해온 기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나라가 북위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백제의 장수들이 공격을 해서 물리쳤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기병이라고 나와요. 기병. 자, 북위가 백제를 기병으로 치러 가는 내용입니다. 자, 백제가 막았다는 내용이죠. 자, 이 지역도 제야사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북위가 오려면 백제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한반도에 있으면 배를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위를 물리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이 백제가 황하와 뒤에 태산이 있죠. 황산도 있고요.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띤 웅진성,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북위를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위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서에 적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위서에서 이제 주몽이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인과 오위 두 사람과 함께 부여해서 동남쪽으로 탈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삼국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이 말이 협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창하 선생님께서 일본 국내성에서 필사해온 고구려 사락에는 오이 말이 협보하고 한 명 더 있고 더 많이 나오죠. 자세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인, 오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동남쪽. 자, 어찌됐든 동남쪽, 그러니까 부여에서 동남쪽에 이제 고구려 홀본성이, 졸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바이칼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고구려 관측 일식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여 땅이죠. 동남쪽 일치하죠. 동남입니다. 자, 현재 한국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쪽에 하얼빈 쪽을 부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본을 여기 오녀산성으로 압록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남쪽이죠. 말이 안 되죠. 동남쪽 일식기록과 일치합니다. 현재 부리아트족과도요. 그래서 고구려는 해시다. 주모의 아버지가 해모수기 때문에 다 해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려 3대왕 대무신앙이다. 그래서 나중에 추 칭기스칸이 대무신앙의 연호를 받게 되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시면 위나라 정시 연간에 요동의 서한평을 침략하였다. 이렇게 요동이 계속 나옵니다. 요동 요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동 요서가 소설 삼국지가 쓰여진 때,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조선시대 소설이죠. 이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인데, 이 지도 같은 경우는 1979년도 중국 공산당 때의 지도인데, 요서를 어디에 표기를 해놨냐면요. 자, 이쪽 산둥반도 위쪽에. 자, 우리가 지금 난하로 지금 생각하는 요 지역을 지금 요소를 벌써 1979년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두나 중국에서는 여기를 요소 요동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점점 요소 요동을 한반도로 가다 놔야지만 추후에 한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벌써 1979년에도 여기를 요소로, 하지만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도 실제로 여기를 요소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냐? 자, 이 북위라는 나라가, 이 선비족의 일파인 북위 나라가 이제 평성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죠. 평성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북경 안인데 여기 이제 고구려 영토란 말이에요. 평성이 아마 이쪽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성에서 이제 낙양으로 어찌됐든 갑니다. 그래서 낙양에 가면 지도를 이렇게 그러죠. 난하를 기준으로 고구려, 북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고려성, 여기 연개성 목룡고탑, 고구려 이거 영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거 일식기록 이거 안 믿으실 겁니까? 그리고 각종 지역명들, 무수히 나오는 지역명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제야사학자분들은 대부분은 고구려 북위를 요 나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북위의 지역명 광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광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게 북위의 땅이에요. 여기가 광주가 북위의 땅인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양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는데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럼 광주는 어디냐? 근데 여기 지도를 딱 보니까 광주가 산둥반도에 광주라고 표기를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광주가 여긴가라고 했지만 대만 군사 지도에선 광주가 어디냐? 광주라는 거는 이제 전라도의 광주랑 한자가 똑같습니다. 빛광 고울주인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남성에 보시면 광주 지역명이 나타나요. 자, 여기가 어디냐? 자, 낙양이 이제 북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죠? 낙양이 북의 수도고. 자, 여기 이제 양나라든 뭐 남제든 다 있겠죠. 고구려가 여기 강성할 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남성 여기가 광주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잡혀가죠. 그죠? 그래서 광주의 위치. 자, 독산, 숭산의 위고요. 한양과 나주의 위입니다. 자, 침구, 항성. 예. 그 지역이란 얘기예요. 네. 광주 위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지역명들이 이제 1982년도에 중국 공산당 때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를 막 그리는데 이게 이제 북연의 강역도예요. 그냥 이렇게 막 그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냥 늘려요. 연은 항상 이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여기까지 그냥 연을 늘리는 거죠. 북경 지역까지 지도를.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백제, 국사, 백제의 사신이 왔는데 백제, 구, 레이. 백제는 옛날에 레이의 레이, 마한의 그쵸? 마한에서 나왔다. 레이구 마한이에요. 자, 그리고 진나라 말기 때 구려,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는 요소를 차지했다. 자, 이 기록이거든요. 양직 공도. 그러니까 사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건데 공도로 부르고 있죠. 이 사신들의 기록에 레이다. 그러면 도대체 레이가 어디냐? 레이가 어디냐? 125페이지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번역을 여기 이 각주를 이상하게 달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달아 놓으셨냐면 양직공도를 소개하면서 백제는 예전에 동의의 마한의 속궁이다가 아니고 백제는 예전에 레이 마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동의가 아니고 레이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레이가 어디냐? 레이. 이 책에서도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레이. CCTV. 예, 중국에서 레이가 어디래요? 우이 레이가 산둥만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는 회수. 자, 여기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백제는 옛 레이 마한이다. 백제는 여기란 얘기예요. 백제의 일식기록, 예, 일식 관측지, 집중 관측지. 그리고 백제는 거의 패망하기 전까지 이 관측지였어요. 계속. 백제의 담로가 한반도에 있었겠죠. 담로가 많이 있었겠죠. 백제의 중심지는 레이다.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번역을 조금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신라에 대한 기록들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라 이렇게 나오죠. 자,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안이다. 그렇죠. 진나라의 유민이에요. 예, 진나라가 뭐 여기 있었겠죠. 진나라의 유민이고, 자, 그다음에 사로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단나 5세기의 지증왕 때이다. 정확한 때는 503년도입니다. 503년도에 이제 신라 지증왕 때 신라라는 국호를 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신라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들이 있는가 보면 이제 새나라라는 뜻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동쪽 나라 양주동이다. 저 양주가 어딜까요, 여러분? 양주라는 지역명이 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저우 어딘지 아시죠? 양저우가 어디입니까? 신라 오른쪽이에요. 예, 양저우. 이 양저우란 데서 신라의 병사들이 이정기의 제나라가 멸망한 후에 출동을 하죠. 예, 당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양주가 지금 한반도에 있으면 이거 배 타고 떠나가지고 도와주나요? 예, 양저우. 여기 보면 양저우라는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신라 기록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요. 이 진안의 왕은 만 사람을 써서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안 유민이었던 신라 사람들은 항상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마한에서 왕이 나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떠돌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백제 땅이 여기까지거든요. 백제의 동남쪽에 있죠, 신라가. 그 다음에 동쪽은 큰 바다가 있고요. 남북으로 고구려가 있다. 이게 북쪽에 고구려가 있을 수,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가 클 때는 여기 유연제는 5월 지역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죠, 위치가. 맞다, 있다. 원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이렇게도. 또 여기 나오죠. 백제전. 백제는 어떠냐? 대방의 옛 땅의 나라였다. 대방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여기. 하남 위례성. 여기가 황하잖아요. 그러면 하로 불리는 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남 위례성. 자, 그래서 대방의 땅. 대방은 여기죠. 대방을 자꾸 한사군을 한반도에다 가다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한국까지 다 중국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쪽 요예요. 여기 지역명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동쪽에 그 땅의 경계 동쪽은 신라고, 동쪽은 여기 백제가 넓으니까요. 동쪽이 신라고 북쪽은 고구려가 맞닿아 있고, 그렇죠? 서쪽과 서쪽에 이제 요하, 여기 황하 바다로 막혀 있고, 남쪽도 바다죠. 가면 여기 5월 지역이요. 동일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와에 대한 이제 왜는 와로 불린다 이렇게 각주를 다뤄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언어에 비교를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이렇게 각주를 잘 다뤄주셨습니다. 왜는 와죠. 와와 왜는 같은 글자예요. 중국에서도 와로 부르고요. 그죠? 일본에서도 와로 부르죠. 이 왜는 와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지역에서, 대만 지역에서 일식기록이 박정훈 선생님이 하셨던 일식기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 일식기록이 이동하게 돼요. 이 왜랑 와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사투리에도 와그라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 뭐 똑같은 글씨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왜로 읽지만 동일하다. 와, 이렇게 각주를 다뤄주셨습니다. 신라 백제의 동남쪽에 있다. 네, 동일하죠. 동쪽에 신라 큰 바다를 끼고 있다. 동일합니다, 내용들. 자, 여기도 이제 각주에도 신라는 이주 입단설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각주의 내용과 다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야사학자님들이 보시는 내용들, 요하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는 유적과 유물, 그 다음에 일식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는 요는 여기고 해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와 이 위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는
본인의 연구한 것들을 연구하게 틀렸다면, 그죠? 과거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계속 그 틀린 거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학자라면 새로운 지식, 그다음 새로운 사실을 그때그때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더 좋은 이론, 그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빨리 수용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좋은 정보로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지식인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야사 학자님들 이 유적, 유물, 그다음에 일식 기록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론을 저보다 더 박식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결과물들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정사 조선 동의전 제가 1권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원문을 봤을 때 번역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역대 나온 책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번역의 결은 틀리나 충분히 참조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더 쉽게 대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